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민석입니다. 오늘 토론은 공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5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각 후보들의 소신과 공약을 함께 점검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의 발언 순서와 규칙, 자리 배치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후보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석 후보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시작 발언으로 출마의 변을 들어보고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공약 검증으로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규칙과 발언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고요. 이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 발언을 통해 출마의 이유와 포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부여 군민 여러분, 청양 군민 여러분, 박수현 후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8년 전 공주, 부여, 청양이 한 선거구로 합쳐졌을 때 당시 저는 공주시의 국회의원이었지만 아마 이번 선거에는 낙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낙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제대로 겪어보지 못하신 부여 청양의 유권자께서 민주당 소속인 저에게 어떤 마음을 여시려면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자, 지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지켜보셨듯이 저는 지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밝고 환한 웃음으로 8년을 함께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결론으로 내리고 계십니다. 맞다. 박수현처럼 저렇게 근면성실한 사람은 없다. 이번에 꼭 박수현을 국회의원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바꿔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공주 시민 여러분, 부여 군민 여러분, 우리 청양 시민 군민 여러분, 우리 주권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결심하셨던 정당 보고 찍지 않고 사람 보고 찍겠다는 그 결심을 이번에는 꼭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서산으로 넘어가는 태양은 아주 붉고 장엄하지만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그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달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긋지긋한 아주 쳐다보기도 싫은 정치를 반드시 퇴출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박수현입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 2분 동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주, 부여, 청양의 유권자 여러분, 정진석입니다. 저에게는 오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충청 중심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그 꿈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여의도 의사당이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합니다. 충청의 중심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뿐만 아니라 보좌관, 사무처 직원,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모든 직원 6,000명이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내려와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도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세종시 완성을 위한 법률을 가장 많이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정치인입니다. 충청의 중심이
국토의 수도가 되고 행정의 중심이 되면 우리 공주부여 청양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그 혜택 역시 우리 공주부여 청양에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주부여 청양 역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국비를 따온 정치인 저 정진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대통령 탄핵 끌어내리기에 몰두할 정치 세력이 아니고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서 대통령을 도와서 지역 발전을 이끌 힘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역사적 호기를 그냥 흘려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국회 부의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 요직을 거치면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배웠습니다. 그 역량을 모두 집대성해서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전진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각오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상과 해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점점 높아져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인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2분이고요. 이번엔 정진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세계은행 총재를 지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 김용 하버드 대학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대성해야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쏟아부은 정부 재정이 280조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정이 투입된데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계속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합니다. 저는 재정을 푸는 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세운 저출산 예산이 한 20조가량 됩니다. 금년에 탄생할 우리 아이들이 한 20만 명 됩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재정을 살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금년에 태어날 아이들 1인당 1억 원씩 지정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저출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 심각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치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개혁의 박차를 가해서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편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그리고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어서 박수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예, 우리 공주 부여 청양 이 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령 서천의 경우에는 이 보령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서천만 그렇죠. 홍성 예산을 보더라도 홍성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데 예산은 그렇게 해당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주 부여 청양인데 우리 지역구만 거의 유일하게 전국에서 드물게도 모두가 다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정진석 후보님께서 아까 모두 말씀해서 그렇게 요직을 거치면서 많은 국비를 가장 많이 끌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 지역구가 이렇게 가장 인구 감소 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거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로의 이런 어떤 저출산 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역시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주 각별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공주부여 청약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 대책을 24년 1월 달에 발표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공주부여 청약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적어도 기존의 제도와는 대책과는 다르게 저는 출산 장려 시범 지역으로 우리 공주부여 청약을 지정함으로써 여기에 정말 막대한 그런 재정이 투자가 되고 효과를 내므로써 이것이 모델이 된다면 우리 공주부여 청약의 모델이 전국의 모델이 되도록 확대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 공주부여 청약의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시간 알차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세종관해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공주부여 청약 지역도 교통망은 확충이 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는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순서를 바꿔서 이번엔 박수현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지역경제 활성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주권자의 꿈이죠. 어떻게 할까? 이야기도 많고 방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죠. 저는 우리 지역에 늘 많이 들어왔던 말씀들 기억해 보십시오. 왜 우리 지역은 지나쳐가는 관광지이지 자고 가는 관광지가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도 저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확실하게 우리 지역을 인구 1,000만 명이 찾는 1,000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4년 전 제가 출마했을 때 우리 정진석 후보님과 함께 공약을 했습니다만 금강 국가정원을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백제 문화의 관광만 가지고는 1,000만의 관광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 국가정원을 보러 오는 관광객을 합쳐서 1,000만 명의 관광 인구를 유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관광객을 자고 가게 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느냐가 이번 선거에 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고 가게 하려면 밤에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합니다. 오전에 백제문화를 보고 오후에 금강 국가정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백제를 주제로 한 명품 상설 공연을 보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야간 명품 상설 공연을 만들겠습니다. 1,000만 명 연간 관광객을 공주 부여 청양에 재우겠습니다. 숙박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을 먹어야 합니다. 또 저녁에는 공연이 끝나고 나는 관광객들이 재래시장을 또 열고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방법이 저는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이 지역의 전략적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의 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진선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기업을 유치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 안 하는 정치인, 안 하는 후보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해낼 것이냐입니다. 저는 삼화페인트라는 중견기업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국회 때 그것도 쪽지 예산으로 청주에 있는 햇섭 식품관리안전인증원을 공주로 유치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햇섭이 뭡니까? 식품관리인증원은 매년 2만 5천 명, 3만 명이 공주 지역을 찾아서 식품관리 회사가 교육받고 인증을 받는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유치되고 기업이 유치돼야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정치인이 노력을 해야 유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업이 올 수 있는, 기업이 군침을 삼길 수 있도록 공주부여 청양에 기업의 적지로서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뒤에 또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메가 샌드박스라는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우리 지역 공주부여청양의 이 메가 샌드박스 존을 유치, 즉 기업 자유 특구를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기업은 그 지자체와 협의해서 자발적 주도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서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서야 오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와 정부는 공업용소와 전력 등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리고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거주시설, 이런 산업 클러스터를 함께 만드는 그런 구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돼야 합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돼서 저희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저희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고요. 이제 후보들의 공약 검증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후보의 비전과 대표 공약들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들어보시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발표가 마무리되면 서로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후보 간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부터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낯설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메가 샌드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산업 클러스터를 어느 지역에 유치하느냐를 보고 대한항공회의소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4-5군데를 고민하고 있겠죠. 저는 공주부여청에 반드시 이 메가 샌드박스 존을 유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 중심시대, 바로 인근 세종시가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제2 경부고속도로가 올해 말에 완공되고, 또 제2 서해안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올해 안에 완공됩니다. 이제 공주부여청양은 서울까지 1시간 반 내에 생활권에 접어든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말로만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군침 삼킬 만한 여건과 환경을 미리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격차 해소가 저희 당의 중심 공약입니다. 의료 격차, 교통 격차, 교육 격차, 복지 격차를 줄이고 해소하는 것이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도 결국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지방에 특히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배정되는 의대 학생들이 10년 후에나 의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지만 이러한 의료 격차,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우리 공주부여 청양, 우리 지방의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석 후보 공약 들으셨고요. 이제 박수현 후보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정진석 후보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박수현 후보 질문하시죠. 네, 우리 정진석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아주 비슷한 것도 많이 있네요. 또 힘 있는 정치인을 강조하셨으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꼭 공약을 좀 잘 지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때마다 힘 있는 정치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3선 때는 힘이 없으셨고 4선 때는 힘이 없으셨습니까? 5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6선이 되셔서 이때가 힘이 있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매니페스토 공약 실천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공약하신 것 중에 전혀 지키지 않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발언 시간이 끝이 났고요. 예, 비판하지 않겠다. 비판. 정진석 후보 답변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 뭐 부지런한 정치인입니다. 저 역시 성실과 열정으로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설계에도 없는 KTX 공주 역사를 유치하고 공주대학교 천안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제2금강교 사업, 박근혜 대통령 때 따온 예산 집행을 윤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착공 허가가 떨어지고 건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 유치한 국회의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제가 쪽지 예산까지 따내면서 유치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을 자꾸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좀 섭섭하고요. 그야말로 박수현 후보님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 대변인 그 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좀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제2금강교 5년 동안 붙잡아 놓을 게 아니라 그때 좀 더 좀 밀어붙여가지고 좀 착공 허가를 좀 내주시지 그랬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러나 우리 여야가 합해서 지금 우리 공주부여 청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서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이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합니다. 누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는 오롯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후보 역시 1분 동안 질문하실 수 있고요. 정진석 후보 역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박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예, 제2금강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금강교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여서 국비투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세종시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비로소 국비가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바로 뒤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정진석 후보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2금강교 신설에 대해서 박수현의 원초적 공로도 분명하게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2금강교는 애초에 공주의 주통로이기 때문에 4차선이 반듯하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아무리 유네스코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도도 없는 2차선으로 건설되는 것을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후보님께서 이 2차선으로 건설되게 된 이 경위 설명과 함께 그런 불편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부이지요. 바로 박수현 후보께서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대변인으로 그 요직에 있을 때입니다. 왜 제발 좀 4차선으로 만들어서 뻥 뚫어주시지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4차선은 고사하고 다리를 왜 놓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왜 개발을 하느냐고 반대했습니다. 저는 공주부여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늘 개발의 가치와 보존의 가치와 충돌하는 지역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2금강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그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재수청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리를 놓느냐고. 4차선 문제보다 2차선 문제보다 중요한 건 다리 자체를 못 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 끈질긴 설득과 해서 착공 허가를 낸 게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비로소 착공 허가가 나고 지금 제2금강교가 건설을 착수했다는 것 모든 시민들이 다 보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계를 하는 것은 사업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2금강교 사업에 대해서는 박 후보보다는 제가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자, 이제 순서를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지역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예, 공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인 공산성과의 이 다리 조화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일반적인 토론의 시간이었지 그렇게 되질 않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선으로 놓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4차선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착공 허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공약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정 후보님 공약이나 제 공약이나 다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부여 청양은 대표적인 농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뭐 KTX를 어떻게 하고 CTX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의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농업 인구 비율이 뭐 30~40%를 상회하고 절반 가까이 되는 이 지역의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 100%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주부여 청양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농촌이 내가 땀 흘린 만큼은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내 호주머니에 소득이 되는 그러한 농촌을 만들어야 되겠다. 쌀값이 지금 산지에서는 17만 원대로 떨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소값, 돼지값은 뭐 키우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쌀값, 그다음에 등 주요 농축산품에 대한 이 가격 안정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국관리법이 재개정을 다시 시도하고 농안법이 개정 등을 통해서 이렇게 주요 농산품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가격 안정 제도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고 공주부여 청양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정진석 후보가 묻고 박수현 후보가 답하시면 됩니다.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정 후보님 시작하시죠. 지금 농업 정책에 대해서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하시는 주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박수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 농가의 부담이 큽니다. 농가 소득 증대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농가는 3중고, 4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부여의 김민호 쌀 전업농 회장님 비롯한 전업농들이 저하고 간담회를 원해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분들도 걱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궁극적으로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법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는 쌀을 매번 정부가 모조리 사주면,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면 쌀값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쌀값은 더 내려가고 맙니다. 그럼 남는 쌀만 사줍니까? 남는 콩은, 남는 마늘은, 다른 농작물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준비된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저희 이제 박수현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정진석 후보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까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도 제가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의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걱정이 계셔서 그래서 민주당이 농민들에게 누더기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다 사주면 쌀을 누구나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서 쌀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생산량이 전년보다 3% 이상 늘면 그리고 가격이 지난 3년간 평균보다 5% 이하로 내려가면 이런 어떤 조건을 분명히 두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의 선택권을 너무나 넓혀준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단체가 반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분명히 넣어서 어떤 쌀 재배 면적이 더 늘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를 다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이 걱정을 다 담아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시켰는데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때 그 이유를 보면 이 변화를 하나도 인식하지 못하시고 애초에 원안에 있던 민주당의 원안을 기준을 두고 또 말씀하시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제발 진정성 있게 민주당이 낸 수정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여다보시고 서로 합의가 되면 저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한 시간 다 사용해 주셨고요. 이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정진석 후보가 보충 질문하시고 역시 박수현 후보가 답하시면 됩니다. 예, 이왕에 그 농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토론을 좀 계속 해봅시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 누가 반대합니까? 결국은 누가 해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임업직불제, 우리 공주부여 청양에 임업인들이 많습니다. 밤농가를 비롯해서. 저는 5년 걸려서
어렵사리 임업직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적게는 매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영원히 연금처럼 지급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밤농가를 비롯해서 임업인들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도록 정부에 요청해서 쌀값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농가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 네, 박수현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님 그 임업직불금 하시느라고 애쓰신 거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요. 의원님께서는 임업직불금 제도를 정진석이 대표 발의해서 혼자 만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더군요. 농해수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회 보고가 정진석 의원님의 이 법률 안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 좀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하게는 뭐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제외로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서삼석 의원과 윤재갑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의 두 분 의원 안은 임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직불금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그 정진석 의원님은 조건 분리 지역의 중심만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는 이 세 안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대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수 이 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직불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했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서삼석 윤재갑 의원이 그렇게 공익 기능을 강화한 직불금 제도를 발의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됐겠습니까? 정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만 혼자 이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회의록의 근거에 의하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정해 주시죠. 네,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 충남의 원조 정치 1번지답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5분 동안 상호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2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을 꼭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행자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박수현 후보가 먼저 주도권 잡고 토론하실 시간입니다. 박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그 정진석 후보님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며칠 전에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국회의 완전 이전, 그죠?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 함께 정치하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우리 정진석 후보님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또 잘하셨다 칭찬도 해드립니다. 또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조직 그 개편 조직법, 그 다음에 국회법 개정안 함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뒷받침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당론으로 채택이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뭐라고 했냐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기관을 이전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어요. 그 전에 원내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자, 이번에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과 정진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기관, 국회와 본회의장이 서울에 있어서는 수도 이전이 되지 않아요. 헌법을 개정하거나 그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정진석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정도의 수준에서 제2집무실만 옮겨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수도 이전이 되겠냐라고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사실 믿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것은 민주당이 20년 동안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또 발목을 잡았거나 지연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번에 공약을 하셨으니
끝나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반대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죠. 헌법 개정 문제 얘기 나오셨는데 저는 지금쯤 이제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 아마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 내리기 어려울 거로 저는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도 180석 아니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 기회 드릴게요. 30초입니다. 드릴게요. 제가 주도권 그래서 토론이에요. 자, 이제 여야가 이건 제 개인 발표가 아니고 개인 발의가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3법을 발의한 것이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도 이거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2대 국회가 개원되기 이전이라도 이것은 여야 합의로 빨리 본회의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민주당은 국민이 다 아십니다. 일관되게 20년부터 이거를 주장해 왔어요. 저도 삭발 단식 투쟁을 하면서 이 세종시 원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명박 정부의 정무수석을 지내진 정진석 의원님은 그 이후에 정무수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행정수도에서 반토막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된 것마저도 기업도시로 만들려고 우리 지역의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를 시켜가면서 이것을 그 원안을 수정안을 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수도의 완전 이전이나 국회 이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나 우리 정진석 후보님께서 선거를 며칠 앞두고 발표를 하셨지만 그걸 존중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그 역사를 보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왜 그렇다면 좀 진작 좀 하시죠. 답변 좀. 아닙니다. 충분히 드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어서 그렇다면 행정수도 정책에 간 거죠. 이 문제를 그렇다면 그동안에 왜 선거를 며칠 앞두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진석 후보님 조금 더 좀 일찍 좀 하셔서 이 문제를 비대위원장 하실 때 좀 하시죠. 왜 선거를 며칠 앞두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을 못 믿겠다 하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인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되어 있던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론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물론 당원의 합의는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반드시 이 문제를 약속을 지킵시다. 예.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엔 정진석 후보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정 후보님 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요. 지금 민주당 후보이신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조국 신당 대표는 입만 열면 대통령 탄핵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임기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임기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또 자기 방탄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 박수현 후보는 이재명, 조국처럼 그렇게 과격한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수현 후보님은. 박수현 후보님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계열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표, 이낙연 대표 계열이죠. 어차피 국회의원이 돼도 민주당에서는 비주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많은 공약들을 실천력 있게, 실행력 있게 옮겨낼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공약이 겹치는 게 많은데 충청 메가시티 공약 이런 거 사실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도지사, 시장이 전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미 그 네 분이 충청 메가시티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어요. 박수현 후보도 그걸 공약을 했던데 민주당은 충청 메가시티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박수현 후보 혼자서 그걸 공약을 한 거예요. 어차피 국회의원인데도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박수현 의원 혼자 외롭게 그걸 주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이제는 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얼마나 친하신지 모르지만 탄핵 얘기, 끌어내리겠다는 얘기, 이거는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생, 경제,
국정 안정이 돼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죠. 혼란의 전국 속에서 무슨 경제가 회복이 되고 민생이 회복되겠습니까? 농민들 부담,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올려놔가지고 저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농가의 근로자 임금은 차별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료비, 사료비, 연료비 이런 게 높아진 게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왜 지난번에 패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좀 다 알겠는데 민주당도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제발 좀 전 정부 탓, 남 탓 좀 그만합시다. 이제 집권한 지 벌써 2년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물가 폭등, 그다음에 쌀가 폭락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도대체 언제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집권하셨으면 집권당답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공식으로 탄핵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설사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그런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마저도 나오지 않도록 제발 정치 좀 잘하십시오. 그런 것이 정말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지 하지도 않은 탄핵 얘기를 하지도 않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탄핵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정당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5선을 지내시고 국회 부회장까지 하시고 이제 6선에 도전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께서 사실 그런 발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좋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들,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신당에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중도 해고해버리겠다는 얘기, 3년 너무 길다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 정치 국정이 안정돼야 경제도 민생도 살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란이냐 안정이냐의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정치인은 안정 세력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 정부를 도와서 힘있게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도 장점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만큼은 대통령 임기 2년 동안에 팔목 잡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한 번은 일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호가 이룩하도록 한번 협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일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도권 토론까지 끝이 났고요. 어느덧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진심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닿기를 바라면서 발언 시간은 1분 30초씩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정진석 후보가 먼저 하실 차례네요. 예,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토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사랑하는 공주부여 청양의 주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 뜨거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뜨겁게 보답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여에 오셔서 모내기를 하셨습니다. 백제전에 와가지고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라고 밤중에 헬기 타고 오셔서 다음날 코피까지 흘리셨습니다. 일정이 너무 무리였었던 것이죠. 수해 지역을 방문하시자고 이주부리 찾아주시고 총리 장관들을 공주부여 청양에 다 내려보내가지고 살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서 22년, 2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국비만 3,400억입니다. 공주부여 청양에 쏟아진 국비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공주부여 청양에 그렇게 사랑을 보내준 대통령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 중심 시대를 열 수 있는 호기가 왔습니다. 저는 제 꿈은 우리들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 역사적인 호기를 살려내야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서 힘있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 집권여당 기호 2번 정진석이 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뜨거운 사랑에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수현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우리 정진석 후보님과 제가 공약이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농촌 농업 공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공주부여 청양, 농촌이 살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국비 많이 가져왔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피해가 컸고 농민과 시민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의 대가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이 특별 재난지역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안 줘도 되는데 시혜적으로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특별히 이 지역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집권당이면 그런 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자식 세대와 손주 손녀 세대는 민주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자식 키우고 청년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어서는 살지 못하겠다는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민주당도 부족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과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부모님, 어르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큼은 왜 그런지 돌아보시고 자식과 손주, 손녀의 부탁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공주부여 청양에도 봄꽃이 만발할 4월 10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준 높은 토론 보여주신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